네, 반갑습니다. 덕후투자입니다. 한 3일만 인사드리네요. 제가 자주 이렇게 덕후투자를 찍으니까 뭔가 제가 더 경고망동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며칠 쉬었습니다. 지금 7시 22분이고요. 어제 밤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긴급 발표를 하겠다, 장 마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조금 했어요. 예상을 해서 이제 결국에 결국에 이제 뭐 유가가 엄청나게 뛰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미국 자국 내에서도 이제 지지율도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코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쟁은 이제 종료한다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완전히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좀 긍정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약간 이 전쟁을 시원하게 끝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미련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전쟁을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대부분 보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원유 같은 경우는 119불까지 뛰었다가 점점 스물스물 내려와서 100불 초반대 좀 오래 있다가 지금은 이제 89불 때까지 아까 85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살짝 올라왔거든요. 이게 약간 시장도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0불대 이상에 있다가 쭉 빠진 것만 봐도 이미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전쟁이 좀 타격감이 좀 덜하다. 예전 전쟁과는 좀 다르다. 미국의 타격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5년 전에 그 이라크전 때랑 비교해 볼 때도 그랬었고, 그때 정말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모자르다. 뭐 말로는 뭐 이란의 5천 곳을 뭐 타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35년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이걸 막 찍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력했던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이 세기는 상당히 강력한데 이게 지속되는 능력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굳이 한국까지 저 멀리 한 거의 더 10,000km는 더 떨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무기까지 공수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뭔가 좀 모자라다. 그리고 항모 같은 경우에도 두 척이나 간 것도 좀 이상한데 한 척이 교대를 일주일 만에 교대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도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중국과 러시아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 만들까 하다가 이제 손님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유가가 119불까지 뛴 거는 그 주말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미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러브 전쟁의 시작 그때 120불까지 그 WTI에 갔었는데 그때 데자뷰처럼 생각을 하고 유가가 확 튀었던 것 같은데 확 뛰었다가 이제 119불 잘 못 받고 115불부터 까지 받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전을 이제 보고 저도 사실 이거는 러시아가 들어간 건 좀 크다. 진짜 장기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전이 되게 되면 트럼프는 더 사면초가죠.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 지금 보면 제가 처음은 아니죠. 캘리포니아에서 주유를 처음 했던 게 2018년도인데 그때는 900원대 막 이랬었거든요. 리터당 대충 그 갤런이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가다가 작년에는 한 1,800원까지 작년이 아니죠. 2023년도 제가 미국을 90일 동안 로드트립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800원대 그 비싼 데는 또 싼 데는 좀 더 싸긴 하지만 어쨌든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2,300~4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 캘리포니아가 기름값이 제일 비싸긴 하겠지만 또 만만치 않게 동부 쪽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이게 굉장히 싫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이번에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고유가가 지속이 되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또 고유가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비싸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시중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4.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럼 이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어려워지고 사실은 월요일 날 그 선물 시장 열린 거 보면 1.5%까지 툭툭 빠져가지고 연저점으로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런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도 봤죠. 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 깨진 걸 보고 일단은 타코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떤 면볼 때는 미국이 이번 전쟁을 시작할 때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레짐 체인지.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핵폭탄은 아니지만 고농축 한 65% 정도 농축이 된 핵 무기 연료를 이거를 부셔버리겠다. 이게 또 두 번째 목표였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지상군도 파병을 한 것도 고려했었고, 뭐 크루드족 같은 경우는 거절했죠. 거절당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금융시장 나스닥 S&P 500이 더 빠진 거, 연저점으로 빠진 거 보고, 이 타이밍이 그래요. 타이밍이 그거 보고 유가 또 120% 튀는 거 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타코를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역시 금융시장과 인플레이션, 이거는 같이 간 거잖아요. 금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번에 이제 제대로 느꼈던 것 같고,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면은 러시아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되는 전쟁이구나, 미국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러우 전쟁도 3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큰 상대가 나중에 이제 참 중국이 될 텐데, 중국한테 어떻게 하려고 지금. 걔네는 엄청 지금 뭐 한 5년 이상, 뭐 이철 그 작가 얘기로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 뭔가 비축을 하고 있다. 총알 만들어내고 있고. 얘들은 전쟁은 뭐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이가. 물론 탄이라는 게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탄약창 출신이거든요. 구수사령부 탄약창 출신이라서 아는데, 탄도 오래 보관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몇십 년은 가요. 몇십 년, 또 불발탄이 조금 중간중간에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된 나라랑 이렇게 지금 탄이 모자라고, 지금 제가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미국이 한 달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미사일 개수가 뭐 10개? 2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란이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샤헤드 드론이 10,000개 정도 수준, 이번에 뭐 많이 폭격을 받아서 이게 줄어들긴 했겠지만, 이거 뭔가 이제 제조망이라는 게 상당히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트럼프 둘 다 결국엔 중국과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조 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 반도체 뭐 이것저것 다 그렇게 밀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도 있었고, 지금 8년 거의 9년 동안 뭔가 이런 그 제조망, 물류망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해서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미국한테 부질 수밖에 없고, 그 미국과 중국하고 싸울 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유가 튄 거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타격감이 없다고 했었는데, 유가만 한 120불 한번 구경 왔다 내려왔고,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기다가 조금 빠져서 연저점 가는 그런 한 고점 대비 한 5, 6%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큰 타격은 없었는데, 오늘 국장이 뭐 엄청나게 변동이 많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좀 훈련되고 공부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이게 유가 튀는 거 가지고 경거방동하고 이런 분들은 좀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 너무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전쟁 터지는 영상도 보면서 도파민 중독 돼가지고 막 그거만 보고 있고, 이게 그거 보고 있으면 무섭죠. 왜냐면 미사일이 폭 터지는데,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서. 그래서 앙드레 코스텔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이 빠르게 하락하지만 그 총선이 끝나기 전에 더 빨리 올라온다. 이런 뭐 공자님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역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거거든요. 그분은 이제 1차, 2차 대전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책도 좀 보시고, 그렇게 좀 주식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저도 보면서, 영상을 여러분 올리면서 많은 인간군들 봤어요. 진짜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특히 이제 멤버십 분들은 열심히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중동 쪽에서 수입하는 석유 비중이 65%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거기서부터의 그 비중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에너지원도 있잖아요. 원전도 있고,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도 있고, 두 가지는 늘 잘 백업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비중을 더 원전은 거의 지금 비중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투머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대체적인 그런 에너지원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원유도 좀 다변화하고, 이번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뭐 10 며칠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끊기게 되면 뭐 우리나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 힘들어지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화학적인 부산물들 뭐 이런 것들도 힘들어지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될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타코를 해서 이렇게 전쟁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은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죠. 결국에는 미국이 좀 고개를 숙일 것 같다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만 되게 좋아하고 미국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좀 그르치게 하신 분, 상황 파악을 못 하니까 그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 크기 우리나라의 16배예요. 여러분 서울에 많이 계실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운전하면 빡세잖아요. 16배면은 16번 왔다 갔다 엄청나게 큰 나라고, 이게 산맥이라는 게 거의 수천 킬로미터, 수천 미터짜리 그 산들이, 산맥이 촘촘히 이렇게 있어요. 특히 이제 서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많아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서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 얘네 이란을 침략을 하러 올 때 뭐 옛날에 뭐 오스만인가 뭐 이런 쪽 빼고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반미 국가라든가 별로 미국을 좋아하지 않고, 뭐 왜 아제르바이잔은 중립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건 제가 솔직히 저도 뭐 미국이 지상군을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비싼 몸값에 그 소중한 미국인들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이란인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고 막 죽고 있고, 수천 명,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 죽지 않았을까? 초등학교에 처음에 이제 미사일 딱 터뜨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150명 넘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지상군을 미국이 투입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저는 가능성도 1원 반푼일지도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 이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사일로만 폭격을 5천 곳에다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였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쿠르드 쪽까지 얘기했다, 쿠르드 쪽한테는 거절 나온,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진짜 꽃놀이패. 이 지금 유가가 110불대가 90불 이상, 뭐 110불 이상 같은 고유가가 될수록 러시아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되기를 바랬던 거고, 이번에 어제 저녁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이제 송유관 있잖아요. 뭐 시베리아 힘인가 이게 있는데, 1이 있는데 지금 이제 2를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밀월이 되게 깊어지는 거죠. 뭐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잘 못 믿는 그런 나라게, 두덕 강대국들이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예전에 공산주의 노선도 조금 달랐었고, 근데 이 두 나라가 더 밀착되는 그런 상황. 왜냐면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의 그 뭐랄까 그 원유 싸게 살 수 있는 원유 수입 창고들을 깠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까고 이란도 까고,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까지 이렇게 폐쇄가 살짝 며칠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되게 빨리 움직이고, 이런 공사를 갑작스럽게, 이게 한 뭐 4-5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파이프 수송로고, 거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쭉 들어가는데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재빠르게 전쟁 터진 지 지금 뭐 8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얘네들은 빠르게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에너지 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좀 빠르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도 뭔가 빨리 좀, 에너지 다수입국인데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쟁에도 무슨 악재라는 게 돼야 많아요. 올해도 지금 3월을 이렇게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악재라는 게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엔 사실 악재도 아닌 게, 뭐 나스닥 기준으로 빠진 거 5%, 뭐 6%,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움직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멈춰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추세가 없이 그냥 연못에 그냥 부초가 이렇게 있는, 이런 부표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터지든 무슨 악재가 터지든 이게 몇 프로짜리의 사건인지 한번 이렇게 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24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제 그런 감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타격감 별로 좋았는데, 별로 없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스터디가 부족했다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12%, 13,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코스피가 12% 받았다가 9% 올랐다가 이틀 연속 받았다가, 그렇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그때마다 느꼈던 게, 현금 있으면 더 사라, 아니면은 버티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팔진 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었고, 그 전략을 밀고 가신 분들 지금 살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불만 불편을 하신 분도 있는데, 장기전에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량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거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충분히 그냥 사도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 3, 4월 달도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알파벳, 뭐 엔비디아, 얘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탁 터졌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2월 28일인가 뭐 그때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다음 주말만 되면 뭔가 이게 잊혀진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하루가 더 지났죠. 하루가 더 지나니까 결국에는 주말에 한번 100 몇십 분까지 막 육가가 튀고 이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최단기간에 열흘도 안 돼서 전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전쟁은 잔당들이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일단 유가만 중요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고, 약간 좀 전쟁에 대해서 약간 좀 경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돈 벌려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유가만 좀 안정이 되면 뭐 솔직히 러브 전쟁도 3년인데 처음에 유가 160% 뛰었다가 그다음부터 쭉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잊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0년 전쟁이 될 것 같고, 미국이 직접 들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잊혀질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하루 동안 그 지역에 주둔만 해도 하루에 주둔 비용만 해도 몇백억 막 이상이 들 거거든요. 몇백억 원 정도가 들 건데, 이게 열흘 되고 몇 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모도 지금 세척 있던 거 지금 한 척 갔고, 이제 나머지 한 척도 가게 될 것 같고, 점점 빠져나가지 않게 않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동에서 각국마다 뭐 레바논이라든가 뭐 오만이라든가 다 그 미군 기지도 있는데, 이 기지들이 엄청나게 파괴가 많이 됐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들 하나 본 게 뭐가 있었냐면, 미군 기지에 샤헤드 드론이 오고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총으로 막 쏘면서 이제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였는데, 이게 그 사드도 지금 2대가 다 완전 파괴됐다고 하는데, 사드도 저는 뭐 몇천억짜리 줬는데 조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크구나. 조단이 원으로 볼 때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드라는 게 뭐 아니면 요격용 그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맞추는 게 한계가 있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한계 있단 말이에요. 날라오는 것들은 막 뭐 2만 불짜리 이런 것들 막 날라오는데 이거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수량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 만 대씩 만들고 있고, 이번에 6만 5천 대나 되는 샤헤드 드론이 뭐 이렇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패스트리터 해봤자 뭐 몇백 기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천궁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부터 날아가는 게 뭐 30기인가? 그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30기라는 얘기는 30기 정도밖에 안 나는 미사일이라든가 드론밖에 못 맞추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한 달에 10,000대씩 만드는 그 드론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방어한다는 건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피해가 상당히 클 거고, 생각보다 테라비브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이 미사일 맞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절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이스라엘 당국에서 막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해서 미국한테 어필하려고 이걸 오픈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참 장기화 될 뻔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 핵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핵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란의 핵보다는 중국에 들어가는 저렴한 유가, 석유를 차단해 놓고, 이번에 4월 달에 그 미중 회담, 정상회담 때 이미 뉴스에 나온 거죠. 회담 때 우리 거 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거 전쟁을 쳤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 때도 뭐 생화학 무기 있다, 화학 무기 있다 했는데 들어가는 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 다른 목표, 이라크에 있는 기름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핵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핵 농축된 게 65%짜리 농축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작년에도 12일 미사일 주고받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폭격이 안 된 것 같고, 그 전에 미리 뺐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미궁에 빠진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있나? AI가 그렇게 발전해. 계속 인공위성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핵을 막아낸 건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란이 왜 핵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란이 일단 악의 축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네는 뭘 하는 거, 무기를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만드냐면, 이 중동 쪽에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핵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핵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핵이라는 나라는 일단은 뭐 강대국 몇 군만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 국들은 이제 핵이 없으면서 약간 클린한 그런 국가들로 이렇게 딱 되는 거, IA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인데, 왜 이스라엘은 갖고 있어도 되냐? 이거는 그 서방에서 상당히 뭔가 이스라엘한테 특혜를 준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란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동 쪽에서 최대 강대국은 이란이거든요. 돈을 잘 벌어내는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인구도 2천만 밖에 안 되고, 그 인구의 한 80% 정도, 90% 정도는 해외에서
온 남아시아에서 온 그 이주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사우디 왕가 쪽에 발탁가들이고 그 시중 들고 막 이런 건설 노동자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른 그 중동국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이란 때문이에요. 이란이 일단은 핵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몇 방만 그 이스라엘에 떨어뜨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싹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핵을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을 만들어 놓아서 핵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외교적으로 볼 때 핵 억지력이 있어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못 건드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도 미국이 못 건드는 이유가 핵이 60기, 50기 정도 있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150만 명 되는 그 외국인들이 있고 미국인도 상당히 많고 또 포격 부대도 상당히 많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핵을 만들어놨고 억지력 이걸 진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이란도 그거에 이제 반응해서 우리도 갖겠다. 또 미국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면 일단은 못 건듭니다. 한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핵을 엄청나게 집념을 가지고 핵을 지금 만드는 거고 그것도 이제 북한이 또 좋은 반면교사잖아요. 북한이 제가 결국에는 핵을 영변 그때 클린턴 때였나 영변에다 그때 공격을 쳤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열심히 핵무기 만들어서 진짜 50기 60기나 되는 핵을 지금 만든 나라가 되니까 미국이 못 건들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늘 이 이란이 눈에 까셨었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35년 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우디라든가 다른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이 전쟁을 말렸어요. 근데 네타냐후는 이라크가 또 싫기 때문에 이라크를 치라고 미국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막 그때 부시였었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을 했죠.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라크가 완전히 이제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란이 세력이 이제 그 이라크를 통해서 이게 싹 해서 이제 이란 시아파 세력들이 그 지역들을 이렇게 다 감싸서 약간 초승달처럼 비옥한 초승달처럼 이 지역을 다 감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의 국경이 그 이스라엘 정도까지 왜냐면 후티 반군이라든가 막 이런 애들이 거기 옆에 있잖아. 그래서 레바논도 이란의 영향력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를 뒀죠 네타냐후가. 그래서 이라크 공격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화학 무기도 없었고 뭐 석유를 미국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전쟁을 했다는 게 역사적인 지금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타냐후가 또 이렇게 꼬슬려가지고 확실히 이제 유대인의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또 이번에 이란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란에 있는 그 농축된 핵을 없애고 싶은 게 네타냐후의 목적이기 때문에 꼬슬려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레짐 체인지도 안 됐고 핵 녹취액도 못 찾았고 원하는 그 이슬람 지도자가 아니라 그 이란의 지도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됐고 그냥 유가만 한참 턱 튀어가지고 다음 CPI는 살짝 영향이 있겠죠. 유가가 좀 며칠 사이에 훅 올랐다 훅 빠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열흘에서 10일 정도 이상은 90불 이상 80불 이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약간 고유가잖아요. 이거 오르기 전에 얼마였냐면 63불 막 이랬거든요. 63불에서 지금 5불까지 올라온 것만 87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온 건데 이게 120불까지 한번 튀긴 했었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게 CPI가 좀 튈 수 있고 근데 뭐 이거 일시적인 이런 현상 때문에 뭐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튀고 막 이렇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너무 이제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생각들이 너무 앞서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었고 이 타격감 없는 이 존재감 없는 이 쓸데없는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미국의 7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다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많은 또 이란 국민도 죽었고 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는 전선에서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터뜨리는 전쟁이 됐잖아요. 그 러우 전쟁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민간인들 인계차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점점 그 민간인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 65% 70%가 현대전에서의 민간인 그 사망 그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러우 전쟁이 아니죠. 그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만 전쟁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한국에서 좀 안 사는 주의인 것도 좀 있어요. 참 불안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지금 70년, 8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해서 전 세계 최초의 7성급 유일의 7성급 호텔이 폭격 많은 거 보면서 이게 안전한 데가 없구나. 이란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근데 나중에 북한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얘들은 뭐 물불 안 갈잖아요. 얘들도 막 나갔지 뭐 탈레반 이런 애들은 뭐 동급인데 악의축인데 얘네들 뭐 안 하겠어요? 저는 부산도 여기도 안전하다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부산 뭐 걔네들 뭐 장사정포라든가 뭐 미사일 이런 것도 뭐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부산 해봤자 뭐 500km도 안 되는데 바로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쟁 돼서 한번 이번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번 전쟁 정말 마지막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란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너네도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이라크와 이란이 7년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지원했는데 그때 이란 사람들은 늘 일상으로 생활을 하면서 늘 밤만 되면은 그 불 다 끄고 커튼을 내리고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다 지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7년 동안도 다 이겨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출산율이 2배가 늘어서 인구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NN 기자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헤란은 평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뭐 시장도 열려 있고 뭐 자기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걸으면서 이제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전쟁 같은 거 한번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전면전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도 몇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고 테헤란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면전까지 다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미사일 떨어지는 부분만 그 비디오 영상만 봐서 그런 거지.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그 한 번 관통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매일 운전해가지고. 근데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위험한 거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장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도 많이 다녀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저도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나름 이란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공부도 많이 했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이란도 참 그들의 찬란한 문명이 있고 2500년 동안의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역사도 있고 이스파한도 못 가봤고 테헤란도 못 가봤고 우리나라 사이가 되게 좋았던 나라인데 이게 많이들 망가지고 보니까 좀 가슴 아픈 그런 것도 좀 있고 전쟁이라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들이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보면 미국 언론들의 영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참 저는 이번에 알파고라는 사람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알파고가 다른 뭐 어디 교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장이라는 게 이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게 그 로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어 신문 좀 읽을 줄 알고 영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읽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소식이다 보니까 누군가 빨리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뭔가 전문가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미국적인 사고고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고 중국에서 살아봤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너무 한 나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미국이 저는 굉장히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나라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트럼프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되게 문제가 많죠. 근데 바이든 때도 문제는 있었고 그 전에도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고 약간 나라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너무 좌파도 싫고 너무 우파도 싫은데 너무 이제 피시즘 이런 것들도 너무 싫은 게 아니 어떻게 백설공주를 흑인을 넣고 그 위키드의 엘파바도 흑인을 넣어서 약간 뭔가 이게 뭐 너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간에 드릴 말씀 많은데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주식시장을 또 열심히 리서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